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임원이 삼청각에서 공짜밥을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는 7차례에 걸쳐서 6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결제는 105만 원어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친인척, 가족과 친구들과 식사를 한 것이었고 이 작년 8월에는 시 공무원 4명에게 114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는 그 비용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계급이 깡패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임원 A씨에게는 어떤 징계가 그럼 내려질까요? 네,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적용해서 A씨에게 면직이나 해임 등의 최고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습니다. 네. 이 박원순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100만 원 이상 받거나 단돈 1,000원이라도 적금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A씨뿐 아니라 A씨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면서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를 하지 않은 C팀장을 중징계하도록 했는데요. 또 A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 D씨는 경징계하고 세종문화회관 E 본부장은 관리 책임을 물어서 경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네, 뭐 A씨는 그렇다 치고 A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는 비위 경중에 따라서 한 명은 중징계, 2명 경징계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상황이고요. 다음 달에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에서 다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위원회와 세종문화회관에 비위신고 한라인을 설치해서 부패 방지에 나서기로 했고요. 세종문화회관 역시 오늘 사과문을 발표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조직 문화와 경영 구조를 쇄신하고 또 콘텐츠를 혁신하는 재생 프로젝트를 이달 말까지 수립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안을 보면 왠지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폭력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아이가 집을 탈출하면서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낸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또 숨어있던 학대 사례들이 속속 또 불거져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또 삼청각 공짜밥 사건을 계기로 숨어있던 비위들, 또 직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부렸던 사안들이 속속 드러나서 앞으로는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것도 전수조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67년에 준공돼서 전자상가로 호황을 누렸던 대한민국 1호 주상복합 건물이죠. 세운상가. 이 세운상가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세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는 낙후되고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광장과 공중보행교 등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4일부터 벌써 공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끊어졌던 이 세운상가 가동과 대림상가 구간을 남북으로 다시 잇는 58m 길이의 공중보행교가 만남의 중심이 되는 광장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이 보행교 위에서는 이 청계천과 하늘을 동시에 볼 수가 있고 또 청계천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도시 농업 공간으로 이용 중인 세운 초록띠 공원은 이 종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경사광장인 다시 세운 광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대림상가에서 을지로 지하상가로 바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신설이 돼서 남북을 연결하는 세운상가 보행축과 동서간 보행축이 바로 연결될 전망이고요. 1단계 공사는 이렇게 오는 2017년 5월에 완료가 되는데요. 이후에 삼풍상가에서 호텔 PJ, 진양상가에 걸친 2단계 공사는 2019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세운상가가 다시 살아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청계천을 한 바퀴 돌면 탱크도 만든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이 세운상가는 서울 전자산업의 메카였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재개발 계획이 미뤄지면서 상권이 급격히 붕괴됐었는데요. 네.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말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세운상가의 모습 좀 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꽃샘추위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완연한 봄 날씨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트를 벌써부터 꺼내 입기 싫은 걸 보면 벌써 마음은 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네. 오래전부터 마음은 봄이었었어요. 그런가요? 빨리 네. 진짜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이렇게 봄이 되면 특히 4월이 되면 되풀이되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바로 식목일이 정말 나무 심기에 적합한 시기냐라는 건데요. 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식목일 행사를 앞당겨서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올해는 이 봄꽃 개화 시기도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제주도는 이미 지난 2월 15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경기도 내 지자체들도 식목일 행사를 앞당겨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리시는 3월 24일, 수원과 안성은 25일, 부천과 용인은 26일, 오산시 30일, 의왕시 31일, 그리고 양평구는 4월 1일 등 8개 시군이 이른 식목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봄꽃들이 놀라서 마구마구 갑자기 피어나는 거 보면 앞당겨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산림청은 현재와 같이 4월 5일을 식목일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고 하죠. 현재 식목일이 올해로 71회째를 맞는 데다가 네. 역사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삼국시대 신라가 문무왕 17년 2월 25일에 삼국 통일을 완수한 날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4월 5일이고요. 또 하나 조선시대 성종이 제위 24년 3월 10일에 이 동대문박 선농당에서 하늘의 친히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간 날 역시 양력으로 치환하면 4월 5일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의미를 고려했을 때 70년 전에 정한 기념일을 굳이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게 산림청의 지적입니다. 네. 야, 이게 또 그러네요. 나무 생육 시기를 고려하면 4월 5일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역사성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유지돼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정말 애매하네요. 이걸 어떻게 따라야 될지 쉽지 모르겠습니다. 않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 식목일은 상징적인 기념일로 받아들이되 언제든지 적절한 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솔로몬이네요. 네, 그 방법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